안녕하세요. 미스터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입니다. 어제 날짜로 임대차 3법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적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들 알려주고 계시지만 또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주셔서 요것들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많이 물으시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답들, 이거, 신문 기사에서 다들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 내용들 가지고 와서 궁금하신 사항들 제가 간추려 놨으니까요.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이거 블로그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중에 있는 내용을 나중에 내가 필요한 부분 찾아보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제 블로그에다가 요 내용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3법 궁금한 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복잡한 임대차 3법 묻고 답하기. 이거 정말 임차인을 위한 것 맞아요? 임대차 3법 언제부터 시행되나? 31일, 그러니까 어제 7월 31일자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뭐 이미 이제 공포를 했죠. 그래서 3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요거는 이렇게 데이터에 관련된 기존 데이터도 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하고, 요런 것들 때문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전월세 신고는 이제 그 당사자들이 직접 하셔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연장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 뭐 지금 기존에 2년 하고 또 2년 더 살게요 해서 뭐 2년, 4년 살았거나 6년 살고 계신 경우에도 또 이 법 시행 이후로 2년 더 내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건데요. 몇 번 계약했는지와 상관없이 법 규정에 따라서 한 차례는 더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6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한 번 더 2년은 더 살 수 있다. 5%까지 인상할 수 있고 5% 이내로 인상하면서 2년은 더 살 수 있다. 요 얘기고요. 올해 10월 1일 전세 계약이 끝난다. 이미 집주인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 네, 이거 말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았다면, 그러니까 31일 기준이니까 8월 30일 이전에 만기가 되는 건 요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8월 31일 이후 이제 9월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경우에는 이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할 수 있고 그 전세금도 5% 이내로만 올려 받아야 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 증명 보냈는데 효력이 있나요? 내용 증명 보냈어도 효력이 없다. 10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2년 연장 전세금 1억 원 인상을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면 8월에 법이 시행되면 7월 31일자로 이제 시행되면 이 약속은 무효가 됩니까? 네, 무효가 됩니다. 1억 원 인상 못합니다.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개정법 시행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이미 새로운 계약까지 완료했다면, 계약까지 완료했다는 건 계약서 다 쓴 거예요. 계약금의 일부 들어와 있는 거 안 되고요. 도장까지 이미 다 찍힌 게 그 날짜 전 31일 전에 그게 다 완료되어 있고 계약금까지 다 들어와 있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새 세입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갱신 청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집에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집을 팔 때, 전세를 낀 걸 팔 때 그 전세에 대한 것도 같이 양도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갱신 2년 더 살겠습니다. 또 5%만 올려야 합니다. 이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집에 직접 들어온다면 계속 앞으로 뭐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낼 거다 이렇게 전세를 한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유지가 되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여기 집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되는 거죠. 새로 집 산 사람이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런데 그 기간을 자기가 만약에 2년 더 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2년을 못 살았다. 근데 그 기간 내에 만약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걸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제 소송이 난무하는 그런 세계가 돌아오겠네요. 우리 변호사님들 이제 할 일이 좀 많아지셨겠어요. 요새 수입이 적어서 걱정하시는 변호사님들 요 임대차법으로 이제 딱 그 특화하셔가지고 일하시면 할 일이 많아지겠다. 이제 요런 생각 드네요. 집주인의 부당한 계약 갱신 청구 거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속였을 때밖에 없나? 손해배상,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집을 뺐는데, 집주인이 또 그걸 임대 놨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이걸 물었는데요. 법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세입자의 과실 등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사항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런 이유로 인한 부당한 퇴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나중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재건축한다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된다 이랬는데 세입자가 그거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집주인 말을 믿고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나갔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서 다른 사람을 세입자로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이런 걸 묻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더 내용이 만들어져서 나올 것 같아요.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를 물어줘야 하나? 그러니까 갱신하지 않은 경우 처음에 2년 처음 계약을 했는데 2년 안에 보통 세입자가 나가시는 경우에 그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이제 내주시죠. 내가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갱신이 된 경우에 2년 살고 또 이제 2년을 산다고 했는데 한 3년 만에 나갈 때 이때도 중개수수료를 물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세입자가 그때는 중개수수료 아니에요. 중개보수예요. 그때는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내주지 않고 그냥 집주인이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집주인은 어떤 경우에 계약을 갱신하는 걸 거절할 수 있나? 이건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거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양쪽 다 돼요. 이제 친부모님 아니면 처의 부모님 이렇게 양가 부모님들 다 들어와서 사시는 거 가능하고 자녀들 며느리 사위까지 이제 자녀들 들어와서 사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가 증명해라. 네, 들어와서 주소 이전하고 그런 거 보여줘야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못 보여주면 나 소송할 거야.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 3자를 세입자로 들이는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어떻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냐고 하면 3개월치 월세를 내놔라 할 수 있고요. 또는 그 전세금일 경우에는 그거를 환산해가지고 3개월치 해당하는 거 그거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만약에 3억에 있었는데 그 다음 세입자를 4억에 받았다. 그러면 1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의 2배를 계약 갱신 거절로 청구할 수 있다. 엄청 큰데요. 네, 이걸로 우리 파파라치처럼 나 제발 이렇게 쫓아내라 해가지고 쫓아나간 다음에 다음 사람이 얼마에 들어오나 봐서 그 2배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셨네요. 그럴 리는 없으시겠죠.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집을 매각했다. 집을 팔았을 때 손해배상 할 수 있냐? 이때는 안 된다. 내가 들어갈 거야 하고 내보낸 다음에 집을 팔았다. 그때는 이게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니까요. 이게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임차인은 지금 없는 경우고 이렇다 보니 이게 팔아서 한 경우에는 배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높네요. 3자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전세가 너무 낮아서 이거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못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내보내고 이 집을 그냥 파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나오겠네요.
한 집에서 4년을 살았는데 2년을 더 살려고 하는 경우에도 5% 상한제 적용받나? 몇 번을 갱신하더라도 계속 사는 사람이 갱신하면 갱신할 때마다 5% 상한이 적용된다. 임대료를 5% 올리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이 렌트홈에 들어가면 그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집에서 4년을 전세로 살고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5% 상한제를 적용받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는 상관없습니다. 5% 상한제 적용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거죠. 4년 후에 전세값이 엄청나게 뛸 것이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미 세입자와 5% 넘게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문제 없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 8월 안에 만기인 경우에는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8월 이후 9월 달로 넘어가는 만기 일자들은요, 안 돼요. 5%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더 받았더라도 돌려줘야 됩니다. 5%까지만 인상하고.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전세 만기를 석 달 앞두고 나가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 내용 증명 받아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내밀어 버텨도 되나? 지금 이거 내용 증명 보낸 거 지금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집주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게 사실 국가에서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위헌 여지가 많아서 아마 앞으로 이거에 관련된 소송들이 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나? 이거 지자체별로 임대료 상한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는 5%라고 되어 있으나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자체별로 이제 일정을 잡아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했다며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2년 뒤에 재계약을 안 해도 되나? 네, 계약서에 뭐 특약으로 뭐 얼마 2년 후에 여기 5% 상관없이 더 올려주겠다 내지는 그 2년만 살고 나가겠다 이거 특약에 아무리 적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집주인이 임대료를 5%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인상분을 낼 여윳돈이 없어서 전세 대출을 증액해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자, 지금 이 전세 자금 대출 동의 이 부분이 임대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은행에서 한번 그 갱신한 계약서를 보자고 하거든요. 그래야 대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해야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계약서를 보자고 해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은행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죠. 그 집주인한테 이때 나는 동의 못 해줘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출금을 다시 갚아야 되니까 임차인이 계속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그거 갱신할 때는 대출 동의 안 해도 대출을 그냥 받은 상태로 있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해 가는 것 같고 은행에서는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아직 정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기존 집주인이 집을 매도했다.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 네. 계약 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그거 못하고 우리 갱신 못하고요. 저희가 입주할 겁니다 하고 새 집주인이 표시했으면 이제 계약 갱신이 안 되는 거죠. 계약 만료가 2020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집주인은 1개월 전까지 얘기하면 이제 나가달라 얘기하면 된다고 했던 걸 2개월로 바뀌거든요. 12월 20일부터. 그때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좀 넉넉하게 한 2, 3개월, 3, 4개월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연락 안 받으려고 막 전화 안 받고 막 이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이런 일들도 또 발생하겠네요. 본인이 아닌 가족이 살아도 집주인 실거주로 인정되나? 아까 이건 말씀드렸어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포함해서 본인이 안 살아도
요거는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 홀로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집주인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지금 이게 실거주해서 내보내야 되겠는데 나는 지금 여기 일하고 있으니까 내 주소를 뺄 수는 없어서 배우자 주소만 거기다 갖다 놓으면 배우자하고 직장 때문에도 그렇고 따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주말부부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거 뭐 배우자 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왜 안 되는 거죠? 이상하네요. 여당은 집주인 실거주 인정 범위를 두고 여러 안이 나왔는데 배우자만 세대 분리해 실제 거주한다고 속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렇게 정했다고 한다.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인데 반전세로 돌리고 싶다. 보증금을 1억 원만 받는다면 월세를 얼마 받아야 하나? 이런 거 계산 렌트홈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렌트홈 사이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렌트홈 치고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셨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여기를 이용하셔야겠네요. 여기 보면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 있어요. 이거 클릭해보면 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네, 요렇게 임대료 계산하는 화면이 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 임대료가 70만 원이었다. 그랬는데 이제 변경 후에 그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이제 월세만 올리면 5% 적용하면 얼마인가 계산하기 이렇게 누르면 74만 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전세인 경우에 월 임대료가 없고 전세인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전세가 이제 뭐 3억에 있었습니다. 3억에 있었고 월 임대료는 없었습니다. 자, 변경 후에는 얼마를 해야 될까요? 여전히 월 임대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랬을 때 계산을 해보면 변경 후에 그러면 전세는 3억 1,5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5% 계산해서 올릴 수 있고 지금 좀 전처럼 3억에 이걸 반전세로 돌릴래요. 반전세로 돌리고 싶어서 1억으로 바꾸고 월세는 얼마 받아야 될까요? 인상률을 적용할 때도 그렇고 인상률 적용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데 일단 인상률을 적용하면 71만 6,667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더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반올림 해가지고 71만 7천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괜히 문제 만드시지 말고 그냥 71만 6천원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렌트홈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하면 재계약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보상해줘야 하나? 이거는 협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입자이신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분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두 분이 협의하세요. 제발 항상 이런 문제로 중개사를 이거를 처음에 중개해준 분 지금 이미 몇 년 지났는데 막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이쪽에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중개까지가 중개사의 업무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거주 의무기간 2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 누가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는 결국 피해자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 무슨 심부름센터라고 하나요? 왜 바람피는 배우자 찾으러 다니고 아니면 이렇게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찾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일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법 개정 이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나?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세한 그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단 새로 아까 매입하신 분이 실거주로 들어온다. 그걸 몇 달 전에 얘기했다. 그러면 집 빼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임대보증금 관련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조정 신청은 어디로 해야 되나?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조정 신청하면 되고요. 개정안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면 LH나 한국감정원의 지사나 사무소에서 거기도 조정위원회 추가로 설치해서 이쪽에서도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이런 데로 가서 상담해서 해결책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임대차 이거 3법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혼란스러워 오셨을 텐데 좀 많이 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보시고 나한테 해당하는 것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